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이제 일본 이제 참치도 못 먹고 대게도 못 먹는다고 합니다. 네. 왠지 아십니까? 왜 못 먹나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참치나 대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제 좀 입찰을 해서 가져가는데 일본 내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높은 가격에 또 이제 입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참치랑 대게를 못 먹을 지경까지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신기한 게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못 먹는데 한국 사람은 잘 먹는 것 같아. 아, 그럼요. 요즘 한국 사람들 참치 진짜 많이 먹습니다. 자, 다들 알겠지만 일본이 월급 물가 30년 동안 안 올라갔습니다. 월급도 물가도 30년 동안 안 올라갔어요. 그대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먹던 그 가격 그대로 내 월급도 그대로고 물가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30년 전에 얼마였죠? 500원이었나? 네네. 짜장면이 500원인 사람이다.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나홀로 지금 디플레 허덕이는 이제 일본인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자, 일본 요번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한 몇 프로 정도 올렸는데 우리나라처럼 팍 올린 게 아니라 몇 프로 정도 올렸는데 시급이 9,626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압력에 중소기업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낮은 거 아닌가? 일본이 경제 대국인데 시급이 9,600원이면 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만 일본이 지금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요 최근 30년 동안 4%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몇 프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30년 전에도 거의 8,000원, 9,000원 이거였던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과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도 이제 월급을 덜 받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상황이거든요. 네. 최저임금이. 자, 이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20년간 한국 임금은 45% 올라왔는데 일본은 0.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0.4%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같은 기간 미국은 25%, 독일은 18% 올라왔고 한국은 45%. 한국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최저임금을 많이 끌어올린 것도 맞죠, 우리나라가. 네, 단기간에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제자리인 일본 월급이 이제 2000년도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자들은 훨씬 많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부자들도 많고 잘 나가는 기업도 많겠지만 사실 서민들의 삶은 이제는 참치나 대게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어졌다. 많이 안 좋아졌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동남아나 좀 중국이나 싼 국가로 여행을 갔잖아요. 이제는 물가 싼 일본으로 가야 됩니다. 와, 우리나라 좋아졌네.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야, 돈 쓰러 가는 거냐. 그 물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일본 간다라는 거는 햄버거 값이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 좋은 나라네. 그래서 햄버거 우리나라 버거킹에서 먹는 햄버거 가격보다 일본 가격이 더 쌉니다. 우리나라 평균 직장인들 보통 서울권에서 밥 먹으려면 10,000원 내야 되잖아요. 네네. 일본은 6,000원대입니다. 진짜 6,000원이요? 도쿄가 6,000원대예요. 이제 6,000원이면 대학교 앞에서만 6,000원인데? 얘는 도쿄가 그래요. 우리 돈 쓰러 일본 가야겠네. 그럼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서 또 뭐가 있느냐? 또 이제 대망, 평균 임금,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각국의 평균 임금표를 보시면 한국이 이제 일본보다 이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국격이 올라가는 시간인가 오늘? 약간 국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무리수를 조금 더 많이 올린 것도 있지만 사실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서민들의 삶은 좀 더 나아졌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사실 더 살기 좋은 나라다. 뭐 인구수 대비 GDP 이런 거 계산해 보면 당연히 일본이 높겠지만 인구수 대비 그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사실 한국이 더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본이 대단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대단해요? 코로나 확진자가 석 달 새에 25,000명에서 143명으로 급감했는데 100명? 일본 애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우리도 모르겠다. 왜 100명 걸린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 25,000명씩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 지금 삶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서민이. 그런 타점에 갑자기 확진자가 확 줄었어요. 야, 왜 줄었냐, 니네? 물어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 뭐랬어요? 우리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우리 배우고 싶긴 한데 그거 그냥 저래 되네. 야, 이런 거 알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자기들도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보시면은 일본 코로나 확진자가 극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증가와 집단 면역, 유동인구 감소 방어보다 뻔한 내용이죠. 이거 다양한 추정을 가지고 이제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줄었는지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검사를 안 했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네. 그래서 보니까 확진자가 확 주는 나라가 이제 중국, 일본. 얘는 그렇다고 쳐. 야, 얘네들은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17명 나옵니다. 그래, 너네들은 인정. 너네들은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은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너네는 왜 그래? 우리가 궁금한 거 있거든.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인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접종률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일본보다 높아요. 그죠? 일본보다 훨씬 높은데 왜 우리는 늘어나는데 얘네들은 진짜 2만 명이었던 게 44명으로 줄어들어 버렸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야, 그건 지들도 모른다니까.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뭐 할 말이 없죠. 네네. 아무튼 지금 일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은 이제 일본보다 좀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뭐 경제 규모 이런 거 따지면은 사실 일본 못 따라가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이제 일본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민들의 삶이 좋아졌다고 하면 이제 20대 남성분들 저기 옆 나라 가서 하면 구해와도 되겠다. 옆 나라 가서 내가 일본 남자보다 돈을 많이 벌어 하면서 하면 될 거 되겠네. 좋아. 자,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지면서 이제 이런 것도 등장을 하죠. 뭐냐? 제발 그만해. 이러다 나 죽어. 다들 아시겠지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94만 7천 명에게 고지가 되었고 올해 종부세만 5조 7천억 전년 대비의 3배 부자 엄청 많아졌네. 그렇죠. 그래서 3주택자 이상자들의 전년 대비 73% 세액은 이제 223% 늘어났고요. 법인과세도 이제 331% 늘어났고 1인 1주택자들도 2천억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 엄청나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 네. 그래서 1인 1가구책도 뭐 세액 뭐 해가지고 뭐 면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금도 많이 걷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지옥인가? 부담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상위 2%가 되는 거거든요. 세액 2%가. 그래서 어차피 전 국민의 2%만 내고 98%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정부 말은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돈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네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에 9억에서 11억으로 높였지만 사실 집값이 더 올라갔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보시면은 과세 비중을 보시면 다주택자가 35만 명에서 48만 명 그리고 개인들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물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뭐 환율 보면은 조금 원화 가치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올해 89만 명 종부세 낸다. 1인당 평균 184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올해 종부세 전년 대비해서 3배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요? 자, 어떻게 되든 우린 상관없어. 집이 없잖아. 여러분들 집 없잖아. 우린 상관없잖아. 우리는 뭐 저만큼 집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제 비트로 돈 벌어서 집 살 거잖아. 그렇죠. 누가 요즘에 10억짜리 집을 사냐. 네. 요즘에 비트로 돈 버신 분들, 알트로 돈 버신 분들 뭐 하느냐. 강남에 가가지고 이제 꼬마 빌딩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 뭐 이제 2, 30억짜리 이제 타워 팰리스 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2%만 이제 세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2% 안에 우리 시청자들 뭐 한 가까이 5,000명 가까이 매일 보시잖아요. 5,000명 분들이 2%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된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눈물이 나죠. 하지만 우리는 2% 안에 100% 시청자들 100%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 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전 국민 대비 2%낼 거니까요. 맞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